심리를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 또 손절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쉽게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팁을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요. 신동준 멘토의 지금 미니 강의 잘 들어보시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동준 멘토의 미니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해외 선물 데스매치 시청하시는 해외 선물 거래자뿐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에서 힘겨운 어떤 시간을 보내시는 투자자분들, 또 이제 아까 이제 각 멘토분들, 멘티분들 순위권 딱 보면 지금 실전 거래 다 하시잖아요. 예, 그 분들 다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니까요.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심리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보편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금 관리 그리고 매매 전략, 이제 투자 전략을 고민한 이후에는 실전에 직접 자기 돈을 넣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금 관리와 매매 전략보다 중요도가 높아지는 게 이 심리 관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특화된 방식이에요, 결국은. 왜냐하면, 심리 관리, 이 금융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우리 이제 중요한 심리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희망, 그리고 탐욕, 이제 두려움, 요 세 가지 가장 핵심적인데, 이거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이 원칙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저는 어떻게 보면 딱 매뉴얼을 가지고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서 박스권에 있다가 지금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박스권 매매에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잃는 거죠. 반대로 하니까 옵션에서 양매도 하다가 추세가 나와가지고 진짜 계좌가 박살나는 거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가장 크게 잃는 경우의 수입니다. 결국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야. 유로 FX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하방으로 완전히 지금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더 이상 안 떨어질 거야 하는 관점으로 이제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이제 분들은 지난주에 굉장히 계좌가 망가졌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야라는 이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측정, 심리 이런 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를 항상 트레이딩하면서 해외 선물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서 상품을 거래하면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희망 컨트롤, 희망 통제, 희망 관리입니다. 희망이라는 우리 이제 금융상품을 거래하고 해외 선물 상품을 거래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는 어떤 희망적인 어떤 부분입니다. 결국은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에 이제 굉장히 걸죠. 아까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야. 뭐 그런 것들. 올바른 자금 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검증된 기대 수익률, 확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원유라든지 뭐 나스닥 100 선물 이런 것들을 진입을 할 때 이 진입 자리에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확률, 수익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진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자금 관리, 진입할 때 내 증거금의 몇 %를 활용할지, 쓸지 이 일관된 자금 관리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서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서 매매하게 되면 희망이 막 피어오르죠. 그러니까 암흑 속에서 매매하게 되면 이 희망이라는 게 막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매매 전략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거래에서 수익을 내겠다는 희망보다는 자신의 매매 전략에서 이 기대치 달성을 위한 기회를 찾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수익을 내겠다고 접근을 하면 손절도 못하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전략에서 내 기대치,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곱하기 기대 수익률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증거금의 한 20%를 진입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보통 내가 한 70% 수익률을 보였다면 기대하는 어떤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기회를 찾는 그냥 과정으로 이렇게 계속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매매 기법을 이제 그동안의 어떤 백테스트라든지 여러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확률과 이 기대치, 손익비, 손실 날 때 이익은 어떻게 비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지금 내가 거래하는 상황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기대치를 얼마를 갖고 여기서 진입을 해서 어떤 순간이 오면 잘라버리는 이런 거 다 가지고서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뭘 하고 있지? 왜 하고 있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허탈하고 지금 절망스럽고 이런 분들이 투자자가 대부분일 텐데 지금 냉정하게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위험 노출 대비 기대할 수 있는 이 수익을 알고 확신할 수 있을 때 이 막연한 희망에서 기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 탐욕, 결국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는 욕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열정적이고 굉장히 에너지틱하고 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저는 그 에너지틱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탐욕으로 굉장히 번져버리거든요. 더 많은 것을 원할 때 이 탐욕이라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도 10수년간의 트레이딩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이 탐욕이라는 게 스멀스멀 연승연전을 할 경우에는 항상 이거를 되돌아봅니다. 장 끝나고 산책하면서 내가 무리한 비중을 싫지 않은가 뭐 이런 것들, 항상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것을 원할 때 탐욕으로 드러나게 되고 높은 레버리지를 자주 사용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충동적인 매매에 집중합니다. 지난주에 막 격화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 멘티분들에게 트레이딩 전략 제시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충동적인 매매에 굉장히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순간에서 추세가 확인되는 걸 보고 나서 이번 주에 진입을 하는 게 저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본격적인 어떤 트레이딩의 집중도를 좀 높이고 있고요. 그래서 100% 수익률과 자산의 50% 막 100%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이 무리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주식을 하면서는 머릿속에 막 상한가가 들어있고 하면 항상 이 탐욕이라는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대 수준이 높게 되면 직면하는 리스크가 높아지고 또 파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대 수준을 매매할 때마다 기대 수준을 높이지 마십시오. 절대 여기서 몇십 프로 먹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냥 냉철하게 여기서는 내가 평균적으로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고 어느 순간 어느 라인에서는 뭐 기계적으로 럭스컷을 걸어놔야 되지만 자른다는 걸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이 한 번의 승부에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 멘트 중에서도 제가 찝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금이 적으면 더 높은 리스크에 노출하려는 심리가 항상 감정적인 매매에 나옵니다. 저는 그런 걸 잡아주는 역할이 멘토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매매를 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장기적으로 승리하고 기회가 갔을 때 강력하게 베팅할 수 있는 그 자금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높이고 홀딩하는 기간을 높이게 되면 위험 노출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오래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가 포지션을 오래 잡고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잘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위험 노출도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과정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잊고 있으신 거고요. 시장이 포지션에 유리한 방향성인지 반드시 중간중간 나에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형성될 때 초기와 말기에는 변동성이 커서 굉장히 심리가 흔들리는데 추세 중간쯤에서는 굉장히 로버스트한 수익률 곡선이 나옵니다. 추세가 나오고 저는 그 구간을 먹는 거에 초점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든 어떤 지금 상품들을 추세가 형성되는 거 확인하고 그 중간 단계를 먹고 말미에는 나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될지 변동성이 커지니까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런 탐욕을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어떤 매뉴얼과 저만의 원칙들을 가지고서 상품을 거래하고 이제 매디분들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두려움을 컨트롤한다.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또 이제 심리죠. 두려움.
미래에 이제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없을 거라는 공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그 미국 시장에서 금융위기가 있었죠. 예, 그래서 베어 스탠스가 이제 파산하고 막 금융 기업들이 막 파산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는 뭐가 파산할지 모를 정도의 그 불확실성이 점증될 때 미국 시장이 폭락을 거듭했고 우리나라 시장도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이 본질은 불확실성입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통제할 수 없을 거라는 이 공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저는 다스릴 수 있으면 이게 더 이상 매매에 영향을 행사하는 리스크 요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좀 역발상으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면 좀 깨닫고 나서 굉장히 큰 손실을 보지 않게 된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인데 이게 정확히 이게 무슨 얘기냐? 두려움에 맞선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손실을 예상하라. 예, 손실을 예상하라. 매매할 때마다 손실 예상하는 건 난 손실 날 수 있어. 예, 손실 나는 거야. 예, 그래서 손실 나는 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이럴까 저럴까 이게 결정이 안 돼 있는 사안이 불확실성이고 리스크인 겁니다. 그걸 제거해 버리면 버리는 것 자체가 맞서는 거죠. 정면으로. 예, 우리가 살면서도 어떤 위기에 맞서야죠. 그게 포기하거나 이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예상하고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폭락을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고 유로 FX가 빠지고 있고 원유가 왔다 갔다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그 과정을 미래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크게 손실을 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읽는 투자자가 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승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는 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손절을 3번, 4번 이렇게 했는데 짧게 자르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 결국 큰 추세를 먹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자금들을 벌어들인 트레이더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제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 국내에서 이제 파생 쪽에서 성공한 트레이더들을 분석을 하면 역시나 수익률은 크지는 않습니다. 수익률은 낮지만 그 수익을 낼 때 크게 먹는 그런 어떤 방식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성취를 달성한 거죠.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승자로 만들어드릴 수 있는 저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장의 연속 손실과 최대 손실폭 MDD라고 이제 표현하죠. 보통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걸 항상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전 던지기를 했는데 동전 던지기 앞뒷면 맞추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 20번 던지기 하면 그중에 한 7, 8번 연속으로 앞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결국은 우리가 수만 번, 수십만 번을 던지면 그게 50%의 확률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법의 어떤 통계적인 수치가 확률 70%라면 연속적으로 손실을 보거나 만약에 자기 자산의 30% MDD가 나왔을 경우에도 이걸 장기적으로 실행을 하면 내 승률, 어떤 수익률이 뭐 한 70%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항상 염두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손실을 예상하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 생각하고요. 손실이 발생해도 내가 받는 충격이라든지 영향 그런 것들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여러분이 장착하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고통을 컨트롤해야 된다. 고통. 정말 매매를 하는 과정은 정말 고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과 두려움, 탐욕 이외에 고통을 위한 자신만의 어떤 그 공간,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매를 잘하려면은 고통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배워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경험이 적은 투자자는 매매와
돈을 버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고통보다 쉬운 방법을 먼저 찾아 나서서 막 주식으로 치면 주변에 뭐 좋은 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해외 선물 파생 같은 경우는 정말 잦은 어떤 매매와 충동적인 매매, 어떤 딱 계획 잡힌 그런 매매가 아닌 항상 들어가서 벌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확실한 방법은 결국은 시스템 트레이딩, 기계적인 매매.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어요. 스톱로스를 미리 걸어놓고 HTS 상에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말씀하신 거죠. 바로 그겁니다. 감정을 제거할 수 있는 거는 이 기계적인 어떤 매매를 걸어놓는 거, 그리고 계획된 매매를 하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매매를 통해서 감정을 배제하고 손실 시 무감각, 그리고 꼭 큰 수익을 놓치거나 내가 팔았는데 막 올라가, 내가 팔았는데 계속 잡고 있었으면 큰 수익 났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후회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거래가 전체 자산과 내가 거래하는 일련의 성과에서 큰 영향이 없어야 돼요. 개별 거래들이.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개별 매매의 감정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금 대비해서 저는 한 번 거래할 때마다 한 1-20% 내에서 개별 거래 증거금을 써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거래 중요도는 낮춰야 됩니다. 그만큼. 그래서 한 번의 거래, 몇 번의 거래 승부를 보려는 생각을 낮춰야지 이 장기적으로 승자가 될 수 있고, 절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차트 그리고 호가창을 계속 지금 이 해외선물 쳐다보고 있으면요, 감정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를 딱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익절이든 손절이든 걸어놓고 항상 쳐다보서는 안 됩니다. 보긴 해야겠지만 항상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방식을 가지고서 거래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보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수비적인 자세를 취해야 될 극단의 상황이 왔을 때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즉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실패와 고통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겐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절대 절망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신의 자존심을 극복하고 겸손함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항상 계속 잘 번다고 기고건장해서 안 됩니다. 겸손하시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이 심적인 법칙을 가지고서 장기적으로 승자가 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